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저는 가급적이면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신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만 너무 튀어. 다른 여론조사랑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방식 때문에 직접 뭐 상담원이 물어보느냐 마느냐 이 차원도 있겠지만 다른 여론조사가 벌어질 때 리얼미터가 너무 튀는 경우가 꽤 많아서 지금 네 여론조사 회사가 한 여론조사 응답률이 무려 30%예요. 29.9%. 상당 부분 여기에 보면은 9월 3주차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35%고요. 국민의힘은 6% 떨어져가지고 21%입니다. 떨어진 퍼센테이지가 6%예요. 이 전 여론조사가 27%였다고. 네. 그럼 왜 이렇게 떨어졌겠어요? 해도 너무하니까. 그치? 예. 정치를 해라고 어그로를 하는 게 아니라 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견고한 지지율이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아무리 똥포를 차도 그 이상 지지율이 안 떨어져요. 이슈에 따라서 10%가 붙고 15%가 붙어. 근데 견고한 지지율은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잖아. 갤럽 기준으로 국민의 지임의 지지율은 20% 정도가 견고한 지지율이잖아. 네, 네. 18, 19 이렇잖아요. 네. 그래 시작 자체가 달라. 한쪽에서는 견고한 지지율이 시작 자체가 35%에 40%에 시작해. 한쪽에서는 시작이 20%에 시작해. 그러니까 이슈에 아무리 부딪혀도 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치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들 전체가 원하는 쪽으로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옆집이 진짜 맛있는 음식을 파는데 내가 쟤네를 이기고 싶어서 전혀 다른 음식을 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호객행위 경범죄이긴 하지만 호객행위를 해서 데려다가 줘도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홀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앉혀놔야지 내가 그 사람한테 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 윤미향, 추미애, 강경화, 강기정 계속 이어지는 이 네거티브 의혹 제기의 화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조국 때 기사가 몇 개였나 아시죠? 100만 개였어요. 근데 추미애 때 2만 개거든요. 이 언론 보도 개수도 계속 떨어지고 화력도 계속 떨어지는데 어쨌든 거기서 니네들이 뭔가 반사 이익을 얻어갈지도 몰라. 그런데 그 반사 이익이 너네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응집할 게 있어야 돼요. 밖으로 나온 게 민주당에서. 응집을 하려면 방법은 인물 또는 컨텐츠예요. 인물도 없지 컨텐츠도 없지 그러니까 응집할 데가 없으니까 민주당 밖으로 나왔던 반사 이익들은 결국 다 무당층으로 빠져버리는 거고 아까 부사님 얘기한 대로 그 무당층에서 돌고 있던 놈들이 민주당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 다시 그냥 돌아오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를 아무리 의혹 제기라고 네거티브 공략을 해도 결국 니들 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야. 너희들 그 정책을 만들으라고. 근데 그나마 20%를 유지를 하는 것도 지금 언론 지형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20%를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네. 언론만 잡으면은 사실 뭐 국민의힘 같은 거는 이미 박살 나고도 남았죠. 북한처럼 하자. 북한처럼 해. 중앙TV 위성으로 만듭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국민의 짐을 지지하는 20% 단단한 20%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연령 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좀 답답하고 꼴보기 싫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살아있는 생명인데 당장 어떻게 못 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최대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민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지하고 서로 뭉쳐서 단합하다 보면 자연 감소분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 빈곤층은 85%라고 보거든요. 네. 이게 OECD의 3배예요. OECD 기준에. 그러면 사실 이 빈곤 노인층의 대다수가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대다수의 노인들은 빈곤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5만 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돈 많은 극우 세력과 지금 노인 빈곤층이 합세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견고한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얼마 못 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차에 그러니까 4년 차에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다는 거는 저는 푸나님이 이 의제를 뽑기 전에는 사실 언론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이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된다면 오늘 국감에서 또 추미애를 때리는 그 기사 말고 종편이나 뉴스 채널에서 이 정도 지지율이 나왔다. 솔직히 한 번 정도는 2번 언급도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는 언급할 수 있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광화문에서 깽가리 치고 폭죽 터트리는 거지만 그 정도까지 바라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은
이 정도만 좀 고쳐줘도 할 텐데 저는 이 지지율을 보면서 정말 언론만 때려잡으면은 이 나라 태평성대에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든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8월 1주하고 9월 3주 최고로 많이 올라간 맥시멈이 27%입니다. 27%. 예.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가 이번에 추석 전에 한 31% 나왔거든요. 대략적으로 보면 샤이 이 수구가 있다고 보면 확실히 30%는 과학인 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어떤 그 정치적 효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밴드웨건 효과가 많이 작용한다고 봐. 그러니까 밴드웨건은 잘하는 쪽 더 밀어주자. 요거는 현 정부가 긍정적일 때 하는 거고, 현 정부가 박근혜처럼 약간 음습하고 뭔가 좀 공작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언더독이 먹혀요. 약자들을 보호하자.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스스로가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그 악이라고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안 가는 거야. 얘네들은 이미 음식에다 독극물 탔다고 하는 이상한 맛집이어 갖고 아무리 이 사람들 주방장을 바꾸고 별질을 해봐야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들을 갖고 지금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건데, 주호영 씨는 진짜 나 조용히 불러가지고요, 맛있는 거 좀 사주면 내가 컨설팅 한번 해드릴게. 주호영, 그래도 정치 수준을 올려야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덜 힘들지. 왜 공수처 그걸 못 해주냐 말이에요. 뭐 사람 안 변한다잖아요. 30 넘어가면 사람 안 변한다고 야,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죽했으면은 문 대통령한테 네. 쏟아지는 찬사 중에 제 일이 뭔 줄 아니? 야당복 있다고. 그 과정에서 지금 그 원희룡이 자기가 대선 나가겠다고, 야, 이 사람 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 얘들. 지금 대선 나갈 거냐? 나갈 게다. 언론의 인터뷰에 말하면서 이게 약간 잠깐 이슈가 됐는데, 까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숟가락 얹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주도 도정해놓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지. 이재명처럼 경기도에 관련된 도정을 되게 잘해. 뭐 아파트 뭐 3분양 어쩌고저쩌고 막 그 계곡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기본소득이고 뭐. 잘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이걸 올려주는 거야. 야, 이재명이 대선 나오면 좋겠는데? 요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도정은 개판 쳐놨어. 예를 들면 부지사들 임명할 때 막 음주운전한 사람들을 그냥 임명을 해. 그리고 무슨 제주 4.3 관련한 그러니까 8.15 기념식에는 제주 4.3 관련한 동백꽃 배지도 못 차게 해. 그리고 막 비자림로 같은 거 막 싹 밀어버려. 진짜 못해. 그래 놓고 자기 당에 인물이 없다 보니까 대선 나가는 건 막 서울 올라와가지고 일주일에 2, 3일씩 서울에 있는 거야. 이게 대선이 되겠냐고. 모자란 거지, 그게. 근데 그래도 국진당에서 원희룡만한 놈은 없지 않나. 지금 같으면은 예년 같으면 이미 캠프 들어가야 되는, 사실 동교동에서 얘기 꺼낸 것도 그런 거잖아요. 이낙연 대표한테 캠프 준비 들어가자. 캠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늦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예, 그리고 김종인한테는 잠룡들의 인큐베이팅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계속 윤석열로 보수당을 캡을 씌워놓으면 자기들은 미래가 없다는 것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 상당히 특징적인 게 인물 옮겨 다니는 속도가 우리 엄청 빠르죠. 우리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지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되게 빠른 속도로 설득이 되고 하나로 맞아요. 모여지고 이런 게 되는데, 쟤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게 우리 대권 후보요. 이거 하려면 한 1년 걸려.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 지금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에요. 이걸 해줘야 돼. 카톡 한 방이면 안 돼요? 그냥 뭐 1번 뭐 이거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이 뭐라도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속 터져갖고 움직이는 마음은 이해가 된다고. 그 폭탄선언 하나 하겠습니다. 원희룡이 대선 출마하면 저도 대선 출마하겠습니다. 아, 그럼 우와. 나는 불출마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 급이라고. 그 급. 원희룡이 대선 출마하는 거나 나나 대선 출마나 비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니까- 1톤 트럭 타고 연설할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인터뷰에서 원희룡은 이미 정신적으로 패배했다는 게 너무 확연히 드러난 게,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이 그냥 들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이야기가 나오면 좀 여유를 갖고 제주도지사로서의 이 임무를 더 열심히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그러고 나서 도민들의 판단을 받아서 그 다음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거든. 예.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 저 사람 대통령 나갈 생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근데 그 굳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람이 급했어. 싼마이로 보이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아유, 진 거지 이거는. 얼마나 싼 거냐면 나 대선 출마 이제 안 할래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전문 용어 사구리. 사구리 이렇게 이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구나. 예. 대선 출마 안 할래. 왜냐면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가 싫어할 것 같아. 뭐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저 일단 봐요. 대선 출마 포기. 아이씨. 참. 자, 어쨌건 그 국민의 짐이 이거 되게 허무할 것 같거든요. 근데 허무한 이유가 지지율을 아무리 올리려다가도 27% 맥시멈 이상 안 올라가. 이 기준으로는.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31% 이상 안 올라가. 얼마나 허무하겠어. 나중에 정치 그만두고 싶을 것 같거든? 근데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더 답답한 거고, 우리는 보이는 거고.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